자본주의의 성장. 제3부 자본주의에 영향을 준 전쟁. 제1차 세계대전. 안녕하세요. 중절모 아저씨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20세기 세계대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은 서양과 유럽에 국한된 전쟁이 아니라 전 세계에 심각한 타격을 준 전쟁입니다. 이번 시간엔 1차 세계대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족주의와 제국주의의 격돌. 제1차 세계대전. 1. 암살당한 황태자.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가 세르비아 민족주의자 가브릴로 프린치프에게 암살당합니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황태자의 암살의 원인은 당시 제국주의 열강들이 경쟁 속에 식민지를 확장하면서 종교적 갈등과 민족 갈등으로 지역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황태자의 암살이 제1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된 원인은 삼국동맹과 삼국협상 같은 동맹체제 구축으로 군사력을 강화하며 서로를 견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 연합국과 동맹국. 연합국과 동맹국으로 나눠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영국은 독일을 견제하면서 유럽 내 세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 일본은 식민지 영토 확장과 지역별 영향력 확대를 위해 참전했고, 미국은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유럽으로 가는 자국 선박이 공격을 받으면서 참전합니다. 동맹국인 독일은 제국주의 확장을 목표로 전쟁에 참여했고, 오스트리아-헝가리는 제국 내 민족주의 세력 억제와 세르비아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오스만 제국은 독일과의 동맹을 통해 유럽 내에서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고자 참전하고, 불가리아는 영토 확장을 위해 동맹국 편에 서서 참전했습니다. 3. 전쟁의 양상. 세계대전은 전면전과 총력전의 양상으로 전쟁 물자 생산을 위해 민간 산업이 군사 산업으로 전환됐고, 모든 국가가 전쟁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서부 전선에서는 전쟁 초기 독일은 슐리펜 계획을 통해 벨기에를 거쳐 프랑스를 침공했으나 마른 전투에서 저지당했습니다. 서부 전선은 참호전으로 고착되었고, 양측은 작은 전진을 위해 대규모의 인명피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넓은 전선을 형성한 동부 전선에서 러시아군은 독일과 오스트리아-헝가리에 맞서 싸웠으나 판넨베르크 전투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 후반 러시아 혁명으로 전선에서 이탈했습니다. 독일은 해상에서 영국의 해상 무역을 차단을 위해 유보트 잠수함을 사용한 무제한 작전을 진행하면서 중립국 미국의 참전을 불러왔습니다. 5. 전쟁의 결과. 1918년 독일은 전선에서 연합국에 밀려 후퇴하기 시작했으며, 독일 내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휴전 협정이 체결되면서 독일과 동맹국이 패배했습니다. 1919년 파리 강화 회의에서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 독일은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고, 영토를 할양하며 군비를 제한당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의 패배를 공식화하고 유럽의 새로운 질서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6. 변화.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 러시아 제국이 붕괴하면서 유럽의 지도가 재편되었습니다. 새로운 국가들이 탄생했고, 유럽은 여러 작은 국가들로 분열됐습니다. 미국은 전쟁 후 세계 경제적, 정치적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전쟁 동안 유럽에 대출을 제공한 미국은 경제적 주도권을 잡게 됐고, 세계 정치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1917년 러시아에서 혁명이 발생해 볼셰비키가 정권을 장악하고, 러시아는 소련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전쟁 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연합인 국제연맹이 설립되었습니다. 세계는 전쟁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으며 사회적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었고, 전쟁 중 생긴 상처와 불만은 이후 정치적 극단주의와 독재 정권의 탄생에 영향을 줬습니다. 오늘은 자본주의에 영향을 준 전쟁 중 1차 세계대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본주의에 영향을 준 2차 세계대전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